3분기까지는 조금 좀 지루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격적인 반등은 한 4분기 이후. 저는 이제 로봇이 앞으로 2차 전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인공지능 발전은 고대역폭 메모리 이제 HBM이랑 그다음에 DDR 등 고부가 가치 반도체 수요 확대가 기대되는데 하반기에는 반도체 업황 반등 이제 좀 기대해도 되는 걸까요? 이제 8월, 12월이죠. 우리가 지난달 초만 하더라도 반도체 반등이 빠르게 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실제 그 TSMC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에 대한 그 월가의 좀 우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반도체의 본격적인 반등은 한 4분기 이후 정도, 한 분기 정도 좀 늦어지지 않겠냐라는 예상을 해요. 주도주 싸움을 반도체냐 2차 전지냐 이런 싸움인데, 결국 반도체가 주도주로 나서야만 전체적인 훈풍이, 연관 산업들이 많잖아요. 훈풍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반도체의 반등을 기다리는 기관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 삼성전자 투자자들도 많기 때문에, 다만 3분기까지는 조금 좀 지루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격적인 반등은 한 4분기 이후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한 번씩 메모리 반도체가 새로운 설비 투자가 이어지고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반등이 왔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설비 투자 교체의 어떤 중심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올라갈 타이밍이다, 이런 기대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늦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재고 감소, 생산량을 좀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잖아요. 그런 생산량 감소가 이어지고 재고가 감소하고 그러면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6개월 정도 후에 어떤 실적 예측치가 주가를 선반영되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빠르면 한 7월, 8월부터 나타날 거 아니냐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한 4분기 이후, 늦으면 이제 12월 이후로 이야기들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재고가 이렇게 이제 감소를 지금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4분기까지는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적자다. 하지만 1분기부터 이제 흑자로 돌아서면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최악의 상황은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다. 최악의 이 1분기, 2분기 거치면서 이게 반도체의 어떤 실적 악화가 줄어들면서 가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조금 더 늦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시장에 좀 우려감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반도체 주도주의 이 탄생, 이런 것들이 조금 늦어지면서 주도주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3분기에 조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남아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면 작년에 그렇게 좋았잖아요. 그렇게 좋았는데 올해는 20% 정도, 작년 실적의 20% 정도 되고 2025년에 다시 이제 작년 정도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올해만 지나면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낳는 거고요. PER 기준으로 한 10배 정도 되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PER, 코스피 PER이 13배 정도는 버블이라고, 이제 13배가 넘어가면 이제 버블이라고 얘기하니까 한 30% 정도의 어떤 버퍼 정도는 지금 남아있는 2025년 실적 기준으로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증권사들이 지금 목표가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구만전자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요. 이런 기대감은 결국 반도체가 적자가 좀 줄어들면서 이 실적 개선,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 고대역폭 메모리, 우리가 HBM이라고 하죠. 그리고 DDR5 이런 부분들 좀 마진이 많이 남는 그런 부분들의 판매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적자가 좀 돌아서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낳고 있는데요. 하이닉스의 자료인데 여기 보면 이 HBM의 비중이 한 13%,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 우리가 2025년에 매출의 한 13%, 한 10%대를 계속 유지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의 어떤 매출의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보여주지만 일단 2025년까지는 HBM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매출에 반영되고 이런 것들은 아직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에 한 8조 정도 적자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2025년에는 이제 한 9조 정도 흑자가 나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이제 그 HBM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게 아닌가. PER은 한 거의 이제 10배 가까이
되긴 하는데요. 예. 관련해서 일단 HBM이라든지 그리고 뭐 DDR5라든지 AI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주지만 아주 급격한 어떤 매출 개선이라든지 급격한 단기 순이익 증가는 기존 대비해서 아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눈높이는 좀 폭발적인 어떤 성장세나 이런 걸 기대하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 사이클의 흐름 이런 부분들을 보고 한 30% 정도의 상승 버퍼를 기대하고 투자하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이제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 소부장 기업들을 조금 더 포커스를 뒀으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부장 ETF도 나왔거든요. 솔 반도체 소부장 FN이라고요. 앞으로 반도체 시황이 좋아지면 이 소부장 ETF들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HPSP라든지 리노공업 등 이런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중심으로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진다고 하면 시가총액이 작고 기업이 조그만하기 때문에 오히려 탄력도는 높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한 3개월 정도.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주가가 좀 정중동하는 사이에 탄력도는 훨씬 더 높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최근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잖아요. HBM 관련해서. 하지만 이제 실적 예측치를 보면 올해 상승을 하고 좀 둔화되는 모습을, 물론 매출액은 좀 늘어나지만 이 영업이익도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 반면에 PER은 상당히 올라와 있는, 그만큼 HBM에 어떤 관심을 받는 만큼 주가는 지금 많이 올라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은 해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이 사이클에 맞춰서 이렇게 실적이 다시 이제 원위치되는 그런 모습들, PER은 한 19배, 20배 정도.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 소부장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주가 탄력도가 더 높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HPSP도 PER이 한 20배 정도 되네요. 실적도 좀 증가하는 모습들 이렇게 보여주니까요. 최악의 상황은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올해는 좀 지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 지나고 4분기 이후에 반도체가 주도주로 나서면 이 소부장 기업들의 관심도도 좀 높아질 텐데 PER은 상당히 이미 2025년 실적 기준으로 이미 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소부장 기업들 주가부터 미리 좀 올려놓은 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상대적으로 더 폭등하기에는 상승폭이 조금 많이 높아질 가능성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 이미 PER이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4분기부터 반도체의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 훈풍들은 불면서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를 좀 올려주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무역 수지 측면에서 또 반도체가 좀 흑자로 돌아서야 되는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좋게 보시지만 이제 소부장들을 더 매력적으로 보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겠죠? 그렇죠. 소부장들의 어떤 매력도가 더 높은데요. 다만 이제 상반기에 좀 올라와 버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상반기만큼의 상승폭을 하반기에도 기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눈높이가 낮아지지 않겠느냐, 상승폭에 대한 눈높이는 조금 낮아질 수 있겠다라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보통주도 있고 우선주도 있잖아요. 뭘 추천하세요? 현대자동차도 그렇고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저는 보통주보다 우선주를 사시는 게 더 낫겠다. 왜냐하면 배당 측면에서 좀 더 주죠. 더 주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더 낮고 배당금은 비슷하고, 그렇다면 배당 수익률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 특히 현대차 투자자라고 보시면 오히려 그 현대차보다 현대차 우선주가 한 3개 정도 되거든요. 우선주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게 훨씬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이 실제로 진짜 업황이 이제 진짜 반등했다고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나중에 뭘 보면 이제 진짜 반등한 게 맞구나,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그 메모리 가격들을 많이 보시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재고량이 줄잖아요. 생산량을 줄여버리니까. 그래서 재고가 이렇게 소진되면서 결국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그에 따른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미국의 어떤 상황들, 상반기에 그 반도체 관련 소부장들, 특히 그 HBM 관련주들의 급등에는 엔비디아의 상승이 좀 영향을 미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엔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 굴지 대기업, 삼성, 뭐 현대, LG 모두가 로봇 산업에도 굉장한 투자 많이 하고 있잖아요. 로봇 네. 섹터 좀 한번 마지막 가시기 전에 얘기하고 가신다면요. 네. 저는 이제 로봇이 앞으로 2차 전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매출액들은 미미하거든요. 네. 근데 산업의 어떤 성장의 한 축을 로봇들이 차지하지 않을까. 맞아요. 저도 갈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주도 휴가 갔다 왔거든요. 제주도 칼치집이 유명하니까 거기 갔는데 이제 그 유명한 관광지 맛집에도 이제 그 음식 이동하면서 그다음에 뭐 하는 그 로봇 기계 있잖아요. 네. 거기 뭐 콜라 같은 거 시키면 거기서 나오고 그냥 시킬 때도 우리가 티오도나든가 여러 가지 주문한 거 있잖아요. 그냥 완전히 옛날보다 훨씬 자동화가 많이 됐더라고요. 네, 일단 고령화가 네. 돼서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이 많이 줄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올랐죠. 있어요. 맞아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의 문제이기도 해요. 중국의 어떤 고령화, 중국의 임금 상승 이런 부분들이 결국 로봇 개발을 가속화하는 그런 요인들이 되는 것 같고요. 이 화면에서 보시는 건 칵테일 만드는 그 로봇이에요.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이 협동 로봇은 이제 인간의 노동력을 도와주는 그런 로봇이에요. 그래서 협동 로봇이 이제 로봇의 발전의 1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은 뭐 커피숍 가도 로봇이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볶음밥을 맞아요.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협동 로봇이고요. 하반기에 두산 그 로보틱스 네. 상장 예정이 돼 있잖아요. IPO가 뭐 상장이 되면서 이게 한 1조에서 3조 정도의 규모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로봇주의 어떤 관심을 유도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적인 이슈들이 있어요. 국가 차원에서도 로봇 개발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보시는 게 이제 소방 로봇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이 협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방 그 중요한 곳에 이 로봇이 들어가서 해결을 하는 거고요.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에 지뢰가 많이 매설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도 이 로봇이 가서 지뢰 제거도 하고. 인간이 가기 어렵고 위험한 곳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적인 훈풍도 계속 불 것 같아요. 우리가 로봇 기업의 대표적인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거든요. 삼성이 지분을 한 10여 프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콜옵션이 있어요. 이걸 2026년까지 행사하면 거의 60% 가까이 지분을 가지게 되는 삼성 로봇이 되는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시가총액이 2조 8천억이나 되는 기업이에요. 삼성이 지분 투자를 하면서 올해 이렇게 급등을 한 요인이 되거든요. 최근까지의 실적 기준으로 하면 PER이 150배. 굉장히 버블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흑자가 작년부터 이렇게 되는 매출액도 되게 미미해요. 이런 기업이 왜 시가총액이 거의 3조 가까이 되느냐. 가능성이 보인다고. 앞으로의 트렌드가 로봇 산업의 중심이 뭐 한 4, 5년 후면 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로봇의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인데요.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사람 구실을 하는 로봇이에요. 이게 이제 테슬라의 로봇이에요. 네. 172cm. 이번에 이제 저랑 키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 2천여만 원 정도에 네. 뭐 출시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의 어떤 이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그 이재용 오너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최근에 기사가 되면서 그동안에 이제 그 삼성이 웨어러블 이 로봇을 좀 출시를 하려고 했는데요. 전면 재수정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 그래서 앞으로 삼성이 오는 10월 달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그 삼성 시스템 테크데이라는 걸 개최를 하는데요. 인간에 근접한 세미콘 휴머노이드를 포함한 첨단 기술을 보여줄 거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 시장이 지금 2022년에 16억 달러죠. 규모인데 2032년에는 2086억 달러까지 클 거다. 그러면 지금 이제 걸음마를 뗀 수준이라는 거죠. 286억 달러 아닌가요? 네네, 286억 달러. 네, 이렇게 이제 커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규모보다 앞으로의 성장성을 놓고 본다면 10년 사이에 거의 15배 정도 성장을 하는 캐퍼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2차 전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했다라고 하면 로봇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로봇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로봇 기업들이 상당히 주가의 모멘텀들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로봇 산업에 대한 발표가 주가 상승의 하나의 훈풍들이 부는 그런 요인들이 될 것 같고요. 테슬라, 삼성전자 계속 이 휴머노이드에 대한 최종적인 그 로봇 산업의 목표는 가정부 로봇이에요. 그래서 가정부 로봇이 이 현실화되는 시점이 이제 우리가 빠르면 뭐 2032년 그 전에도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가 아마 이 휴머노이드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이제 이쪽 로봇 산업이 확장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업으로 바라본다면 이 성장주 측면에서 로봇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영국 기업인데요. 아츠. 우리가 그 로봇 산업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인데 이 로봇이 시장에서 되게 큰 관심을 받았어요. 뭐 질문에 답변도 하고요. 이 보시면 뭐 사람이랑 거의 얼굴 형태라든지 그리고 가장 어려운 기술이 손동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도 자유롭게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이런 로봇의 미래가 굉장히 가까이 온 거 아니냐. 그래서 테슬라는 이르면 내년에 한 대당 $20,000, 우리 돈 한 2,600만 원 정도의 이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라는 그런 로봇, 아까 보여준 로봇을 출시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의 출시가 하나의 모멘텀이 되고 그 다음에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콜옵션 행사가 만약에 있다면 굉장히 시장에 큰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의 어떤 동력이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기대감을 낳게 합니다. 자, 그러면 로봇에서 관련 좀 괜찮게 보시는 주식은 뭐 여기 화면에 있는 레인보우틱스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일단 뭐 그 실적들이 지금 당장은 좀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산업의 성장성 측면에서 바라보고요. 일단 뭐 대표 기업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 대표 기업이고요. 그 외에도 뭐 유진 로봇이나 뉴로메카, 휴림 로봇, 뭐 SBB 테크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실적은 뭐 적자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실적보다는 어떤 장기적인 산업의 성장 측면에서 좀 기업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조선 쪽도 좀 약간 시장에 관심이 있던데 조선 쪽은 요즘 어떻게 되나요? 일단 그 조선이 한 10년 정도 잃어버린 아픔이 있잖아요. 세계 1위를 선도하다가 뭐 좀 흔들리고 그랬는데요. 조선 기업들의 어떤 실적 개선들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한 3년 정도는 수주도 많이 해놓고요. 그에 따른 실적 개선 보면 2023년, 24년, 25년 꾸준하게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당기순이익도 증가하는 모습. 거기에 비해서 PER은 이 중후장대 기업이잖아요. PER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모습. 그래서 올 하반기에도 조선주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오션도 올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적자가 이제 흑자로 돌아서면서 PER도 많이 좀 상대적으로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조선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적 개선 부분들, 뭐 현대미포조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실적 개선 측면에서 조선주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작가님 20년 넘게 이제 투자 인생 끝에 깨달은 마지막으로 잃지 않는 투자 원칙만 알려주시면서 시청자분들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오늘 제가 이제 그 화면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준비해둔 자료도 결국 실적, 앞으로의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실적 예측치를 찾는 노력, 그리고 실적의 성장성이 이어지는 기업들은 지금 당장의 주가 상승, 뭐 예를 들면 내가 너무 비싸게 샀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저점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실적 개선 기업들을 샀다면 비싸게 사고 주가가 조정을 보였을 때 추가 매수 전략으로 해서 최대한 매수 단가를 낮춰서 한번 끈질기게 버텨보는 그런 투자 전략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기승전결 미래의 실적 예측치를 찾고 그 실적 예측치가 꾸준하게 개선되는 기업의 PER을 비교를 해서 저평가 여부를 판단해서 투자에 임하시면
잃지 않는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작가님과는 다음에 또 좋은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박민수 작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